근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기록에 따르면 작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에도 시대 때 평균 신장이 60이 안 됐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선교사들이 와, 조선 사람들 참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제 되게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조그만 애들한테 지배를 받는 게 이상하다고 그런 기록도 남겼다는데. 돈가스는 일식인가요? 양식인가요? 돈가스 하면은 뭐 일식인지 양식인지 헷갈리죠. 일단 기본적으로 돈가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돈가스는 일본 자체에서 오래전부터 먹던 음식은 아닙니다. 예, 오래전부터 먹던 음식은 아니고 돈가스에서는 돈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돼지를 부르는 이제 그 이름이고요. 돼지를 돈이라고, 음독을 할 땐 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스라는 거는 서양에서의 커틀레트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코틀레트라고도 부르고, 그것을 일본에서는 가스레스라고, 일본식도 발음은 또 특이하니까 영어식 발음으로 그래서 거기서 가스레스에서 가스와 돈이 합쳐져 갖고 돈가스가 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서양에서 먹던 포크 커틀리트를 일본식으로 변형한 요리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그러면 일식이냐 양식이냐 아니면 일본화된 양식이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돈가스라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일본의 근대사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예,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가스가 하루아침에 나온 음식이 아니거든요. 돈가스가 탄생하기까지는 되게 여러 가지의 단계들을 거칩니다. 일단 처음에는 돈가스가 탄생하려면 일단 고기를 먹어야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1000년 이상 육고기를 거의 안 먹었어요. 예, 육고기를 거의 안 먹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데, 이거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본은 옛날부터 그때까지 기본적으로 신토도 신토지만 불교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많이 믿었기 때문에 7세기인가요? 7세기에 벌써 일본의 벤무천황이라는 분이 육식 금지령을 냅니다. 육식 금지령. 그래가지고 소나 말, 돼지 이런 것들을 못 먹게 만들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도 우금령이라 그래갖고 소를 못 먹게 하는 거는 여러 번 그거를 내리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종교적 이유도 있죠. 종교적 이유도 있고, 이제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하니까. 정확하게는 육식을 금하는 건 아니고, 석가모니는 뭐 자기가 안 모르는 데서 잡은 것을 먹으라 그랬다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일단 육식을 좀 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전통시대의 소라는 거는 굉장히 그 농경에서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서 육식을 금했습니다. 육식을 금했는데 이거를 육식을 금해가지고 쭉 이게 전통이 이어져 온 겁니다. 사실은 재밌는 거는 우리도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 시대는 소를 겁나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소를 워낙에 잘해서 구워 먹기도 하고 뭐 해 먹기도 하고 되게 소를 알뜰하게 잘 먹었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불교를 믿었던 고려 시대 때는 우리도 고기를 제대로 못 먹었답니다. 서웅이라는 사람이 송나라 사람이 와서 사신으로 와서 그거를 기록한 고려도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잘 먹을 줄 몰라갖고 고기에서 냄새 난다 이런 흉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선이 들어오면 우리가 고기를 잘 먹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메이지 유신 전까지는 고기를 거의 먹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 고기를 먹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 결국 서양화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체제 자체를 서양식으로 바꾸는 거였는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서양을 보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대규모 사절단을 꾸려서 서양으로 파견을 합니다. 서양으로 파견하는데 그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던 이와쿠라 노무미랑 그다음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양을 배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냥 한두 달 다녀오는 게 아니고 거의 2년 동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서양의 제도와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률은 독일식 법률을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서 육군도 독일식, 그다음에 해군은 영국식, 이런 식으로 여러 그 제도들을 들여가지고 그걸 다 바꿔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흔히 말하는 타라입고 아시아를 탈출해서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죠. 국가적 차원에서 하면서 이제 딱 우리는 다 유럽을 바꿔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럽에 처음 가서 굉장히 놀란 게 있었답니다. 뭐냐면은 유럽 사람들이 겁나 큽니다. 자기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라는 게 작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기록에 따르면 작습니다. 제가 일본 취재를 가고 여행을 다니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남아있는 성에 가면 일본의 그 성주가 입었던 그런 일본식 갑옷이 남아있거든요.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입었던 갑옷 이런 것도 남아있으니까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은 그거를 입어볼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처음 봤을 때 진짜 놀랐습니다. 야, 무슨 초등학생 갑옷 같아요. 그죠? 완전 초등학생 갑옷 같아가지고, 야, 이게 성주 아들인가?
이런 식이 있고, 이제 보통 우리들이 입는 걸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이제 입을 수 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에도 시대 때 평균 신장이 60이 안 됐다 그럽니다. 예. 근데 조선 시대 때는 그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구한말, 그러니까 조선 후기,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선교사들이, 와, 조선 사람들 참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제 되게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조그만 애들한테 지배를 받는 게 이상하다고 그런 기록도 남겼다는데. 하여튼 그 이와쿠라 사절단이 그 유럽을 쭉 돌아다니면서 와, 이놈들 너무 크다. 그럼 우리가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이 되려면 우리도 키를 키워야 된다. 그 키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먹는 걸 얘들처럼 먹었겠구나. 그래가지고 들어온 게 육식과 유제품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먹게 만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인데 새롭게 보는 거, 새롭게 듣는 거, 새롭게 뭐 옷을 입는 것도 사실 보수적인 게 가장 보수적인 건 입입니다. 처음 먹어보는 건 잘 먹질 않아요, 사람들이요. 왜냐면 그건 당연한 게 괜히 이상한 거 주워 먹었다가 탈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처음 보는 것들은 이렇게 잘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진화해온 곳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고기를 먹으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있고 시야를 벗어나서 유럽을 가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안 먹는 거예요.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 거죠. 고기를 먹어본 놈이 먹는 거죠. 1000년 동안 안 먹어봤으니까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고기를 먹이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이지 덴노, 메이지 천황이 고기 파티를 열어가지고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랑 맨날 고기 파티를 열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고기를 먹이라고 막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소고기를 먹으면 소 귀신이 들러붙어서 사람이 소가 된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퍼질 정도였고, 심지어는 메이지 천황이 계속 고기 먹는 것을 그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맨날 불러다가 고기 파티를 하고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을 죽이겠다는 암살단이 조직될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기를 먹으면 이 천지신령이 노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난다. 이 정도로 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과 그거를 더 부추긴 건 뭐냐면은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랐던 거죠. 아까 제가 그 고려시대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얘들은 고기 안 먹어봐가지고 고기가 냄새나는 건 별로다. 이렇기 때문에 고기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고민하다 찾아낸 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요리법에 고기를 딱 넣은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규나베, 그러니까 규라는 것은 소를 얘기하니까 소고기를 나베, 즉 전골로 끓여 먹었습니다. 워낙에 거기다 이제 그 야채 같은 거 넣고 옛날에도 이렇게 먹던 거를 거기다 고기를 넣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덴푸라. 우리 옛날에는 덴푸라 하면은 막 오뎅 이러면서 오뎅 덴푸라 해야지 그런데 일본 말로 덴푸라는 건 튀김 요리입니다. 되게 고급 요리예요. 지금도 겁나 비쌉니다, 덴푸라. 덴푸라 이거 잘한 집 가면 진짜 비쌉니다. 하여튼 거기를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고기를 튀겨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돈가스입니다. 그 돈가스인데 사실은 처음부터 돈가스가 짠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포크 가스가레라는 이름으로 그 도쿄에 있는 렌카테이라는 그런 식당에서 처음으로 돈가스의 전신인 포크 가스가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요게 그 포크 커틀리스랑 약간 달라진 게 기본적으로 이거 고기를 그 빵가루를 입혀갖고 튀기는 건 맞는데 서양식 포크 커틀릿은 이게 일단 부드러운 빵가루, 지금처럼 일본식 돈가스처럼 거칠거칠한 게 아니고 부드러운 빵가루를 하고 고기가 되게 얇습니다. 얇고 그것을 기름에 풍덩 담그는 게 아니고 기름을 자작하게 둘러가지고 약간 이렇게 붙여내는 식으로 전 부치듯이 붙여내는데 일본은 그걸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고기를 두껍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기를 두껍게 만드니까 그걸 익히려면은 이렇게 전 부치듯이 하면 안 되고 그 기름을 넉넉하게 그냥 거의 담고서는 거기다 풍덩 담근 거죠. 담가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담가서 먹기 시작했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양배추를 썰어갖고 넣기 시작한 거죠. 이게 지금 렌카테이라는 식당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식의 포크 가스가레를 내고 있습니다. 먹어봤습니다, 제가 가서. 맛있습니다. 그게 진짜 옛날식이고 이게 보통 이거 자르고 나면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 빵가루랑 이게 좀 분리가 되고 막 그러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 대신에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번쯤 먹을 만한데 하여튼 옛날 진짜 그 돈가스의 원조라 그래서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고 재밌는 거는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일본에 방문했을 때 거기 가서 오므라이스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집이 이제 돈가스의 원조이기도 하고 오므라이스도 처음 만들었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유명한 집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돈가스가 아니죠. 이거는 포크 가스가레죠. 포크 가스가레였는데 이것을 돈가스로 완전히 돈까츠죠, 일본 말로는 만든 집이 따로 있습니다. 폰지켄이라는 그런 식당인데 이것도 도쿄에 있습니다. 도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죠. 근데 폰지켄이라는 식당에서 만든 거는 포크 가스가레에서 한 발짝 더 일본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큰 거를 이제 튀겨내서 이제 나이프와 포크를 이제 잘라서 먹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것을 미리 잘라줍니다. 미리 잘라주고 그것을 젓가락으로 집어먹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밥과 국을 주는 거죠. 완전히 그 반찬이 된 거죠. 밥 반찬이. 예, 그런 식으로 일본의 돈가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기까지가 30년 정도 걸려요. 예, 이렇게 완성돼가지고 일본에 일단은 그런 일본화된 돈가스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화혼양제라고 부르거든요. 화혼, 즉 화라는 거는 일본의 그 일본을 보통은 자기들이 니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와라 그래서 와규, 일본소로 와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뭐 와쇼쿠, 일식을 와쇼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화혼양제, 그러니까 일본을 정신으로 하고 혼으로 하고 서양의 재료를 만드는, 그래서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 화혼양제라고 부르는데, 화혼양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돈가스가 되는 겁니다. 음식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카레라이스, 그러니까 카레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밥을 해갖고 밥을 얹어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단팥빵, 거기다 안고, 일본 말로 안고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넣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화혼양제의 어떤 전형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돈까스는 사실은 일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돈가스는 어떻게 되냐? 남산에 있는 왕돈가스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들어오긴 했는데 이것도 많이 다르거든요. 일본식 돈가스랑 다르죠. 우리 다 알다시피. 일단은 큽니다. 그리고 고기가 얇습니다. 그리고 되게 크게 이렇게 해놓고 잘라 먹죠. 잘라 먹는데 우리나라 돈가스의, 돈카츠 말고 돈가스의 특징은 커다란 접시에 이게 1습으로 나옵니다. 즉 한상 차림으로 나옵니다. 고기 있죠? 밥 있죠? 그다음에 그 깍두기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뭐 그 야채 같은 거 좀 나오죠. 그리고 우리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 옥수수, 콘 이거 나오죠.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된장국에 대해서 한상 차림으로, 그러니까 백반이 백반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문화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거치면서 변형이 되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왔을 때, 그렇다면 한식이냐, 그럼 돈가스는 그러면 한식이냐, 일식이냐, 양식이냐 했을 때 그거는 한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